작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실시된 자린복지재단 특별감사. 그 결과 보고를 위해 민관대책협의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감사관실에서의 미온적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감사를 마치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시기까지 결과 보고가 없고, 그리고 민관대책협의회와 계속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감사가 실시된 후에도 사건의 처리 속도가 더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전라북도는 말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계속 법적인 다툼이 있을 사항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의 입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은 후에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라북도의 태도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건으로 딱 걸어서 수사부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그런 회계 부정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반인권적 범죄가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권한을 위임해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원의 해임 명령. 시, 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의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애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법인 임원을 전원 교체한다든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되게 범죄성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결정을 보고하겠다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미뤄놓은 거고 계속. 자린복지재단 사건과 비슷한 시기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비리가 밝혀져 논란이 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전라북도와는 달리 서울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이사 전원 해임을 명령,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일이 발생하면 그건 법원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권한을 주어놓은 건데,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도 범죄입니다. 사건 발생 후 3년, 여전히 300여 명이 거주 및 이용하고 있는 자린복지재단. 그 안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친인척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피해를 낳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제작진은 사건 당시 장애인들의 상담을 진행했던 성폭력 예방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성폭력이 최근에 있어서 드러나고, 그것이 옛날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 2012년까지 있었던 일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 시설이 이미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그 분위기나, 일어나는 것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분위기나, 혹은 기타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들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공익제보자는 사건 제보 후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는 그 신고를 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오히려 가해자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가해자 원장이 성폭행을 했다고 말하게 해라. 그 가해자 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압력을 당하고 있고요. 눈치를 받고 있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설 내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어떤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 직원들마저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면
더 많은 인권 피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워낙 피해자들도 많았고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가해자들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었고. 그렇다면 민관대책협의회의 일원으로 자린복지재단을 특별감사했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그 사건에 비해서 자림원은 한 10배로 큰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가니 사건이 한국사에서 큰 그런 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실제 자림원 같은 경우는 일어난 일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했죠. 옷을 다 벗긴 상태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때린다거나 목욕할 때도 남자 여자 그냥 다 같이 밀어놓고 같이 목욕하고 이제 이런 그 환경들. 장애인 성폭력은 세상에 알려졌지만 장애인 인권 문제 등 수많은 의혹을 아는 채 운영되고 있는 자린복지재단. 장애인들의 집이자 일터인 이곳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도지사와 시장이 명백하게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건 폐쇄하고 아니면 전원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그 운영진을 구성해가지고 투명하게 간다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최대한 밝혀내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례가 없는 민관 특별감사를 실시한 거죠. 근데 특별감사 결과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주 이제 저희도 이제 답답한 거죠. 제작진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조치 최종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사님이 인터뷰에 응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렇죠? 이게 담당 맡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자린복지재단 문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과 빠른 대처가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성폭력 문제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장애인 시설의 인권 유린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발빠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폭력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애인 시설 내에 시설을 생활하고 있는 시설인들입니다. 장애인분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장애인 시설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어렵사리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지적장애인 분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장애인 분들의 진술에 유효성 논란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 어디까지 진실로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허구라고 하는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중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사실 심각했다는 얘기가 됐겠죠. 좀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었던 건가요? 예, 사실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간들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도 바로 거기에 맥락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시설 내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친인척되는 분들과 시설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호자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폭력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맥남주 PD 자린복지재단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취재 결과 성폭행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성폭행뿐만 아니라 자린복지재단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